네, 현장 엑스레이 오늘 함께할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뭐 아까 오프닝 잠깐 말씀하셨지만 또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번 발표는 채찍도 있고 이제 뭐 당근도 있는 뭐 이제 이런 또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그 채찍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쪽들은 이제 고가 주택,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장 많게는 이제 15억 이상이 조금 이제 그 많이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9억 이상도 이제 조금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6개월 동안 이제 또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물론 뭐 10년 보유 이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주택자들에게 또 퇴로를 열어주는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책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또 지금 뭐 많이 헷갈리는 게, 야, 지금 뭐 사야 되냐? 아니면 뭐 상투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아직도 엇갈린 전망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새 규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긴 한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올 한 해 가장 이제 많이 올라간 게 발표가 됐죠. 개포주공 1단지인데요. 56제곱미터가 올 초에 시작할 때 금액이 20억 7천이었어요. 56제곱미터가 20억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연말 끝날 쯤에 지금 실거래가가 30억 5천이 되겠습니다. 야, 1,500원 뛴거 아닌가요, 지금? 네, 뭐 하여간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거의 뭐 10억이 올랐으니까요. 네, 진짜 50% 정도가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정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야, 지금 정말 꼭대기다. 네, 정말 지금 뭐 들어가면 상투 잡는다. 이렇게 이제 뭐 속된 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자, 어제 이제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책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에 대한 대책이 서울 안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대책들이 없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또 공급 쪽의 대책은 여전히 빠진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전히 또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하겠다. 이런 지금 엇갈린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뭐 들어가면 상투 잡는다, 지금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올라도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중위 가격을 기준해서 보통 이제 중간 가격 뭐 너무 오른 거, 너무 뭐 낮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중간 가격이 6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이제 뭐 그 올해 말 기준에서 보면 지금 약 한 8억 7천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위 아파트 가격만 해도 지금 한 6억에서 8억 7천 정도니까 거의 4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 뭐 계속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거죠. 계속 올랐다. 네,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번에 이제 19년까지 6년 연속 지금 이제 역대 최장이 되겠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2000년부터, 그러니까 2000, 2001, 2002, 2003, 2004까지 5년 동안 오른 게 최장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올해 기록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피로감도 높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뭐 전년 대비 한 31% 정도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자,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일부 이제 거래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최고조 시기가 아니겠느냐, 나중에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뭐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또 많죠. 뭐냐면, 자, 지금 시장이라는 게 투기 자체가 어렵다. 뭐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규제가 뭐 자고 일어나면 규제가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규제가 나오는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투기가 어려운 시장,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숫자, 그러니까 투자 쪽하고 실수요 짝이 보통 같이 겹쳐서 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쭉쭉쭉쭉 이제 올라가는 시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한 실수요죠. 그러니까 지금이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더더구나 이 실수요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들도 실수요 쪽이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펴다 보니까 결국 뭐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뭐 애를 쓰고 있지만 자, 2%대 성장이 가느냐 아니면 또 1%대 성장으로 멈추느냐 여기에 대한 또 지금 뭐 엄청난 또 그 뭐 힘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많이 높게 보는 쪽이 한 2.3%, 낮게 보는 데들은 뭐 한 2.1%까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2% 초반대 정도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이 이미 국내 시장이든 뭐 국외 시장이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또 이제 우려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죠. 뭐 갑자기 이제 기습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상 뭐 한 11월이나 12월 초에 나왔던 그런 어떤 그 내년 부동산 전망 쪽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던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변수가 또 생긴 정책적인 변수가 이제 생긴 거죠. 결국 이거죠. 자, 이제 추가 규제가 나왔다. 자, 물론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쯤 나올 거다 아니면 총선이 끝나면 나올 거다 뭐 계속 이렇게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추가 규제가 나오고 나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쨌든 추가 규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또 종합대책들은 지금까지도 보면 뭐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조정기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단기적이라도 조정기를 겪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이제 대책들 보면 이런 거죠. 자, 일단 시가 기준으로 이제 고가주택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가로 9억 원 이상이냐 요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지금 비율을 40%로 하고 있는 거를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 20%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뭐 9억 원 이하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보더라도 지금 9억 원 이하들은 오히려 조금 풍선 효과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일단 9억 원 초과해서 15억 원 이하 그러니까 그 사이 구간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드리면은요. 자, 일단 이런 거예요. 14억 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뭐 한 40% 받았기 때문에 14억이면 대출 나오는 게 5억 6천 정도 됐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9억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9억에 대해서는 40%니까 3억 6천을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정된 게 아니에요. 자, 초과분. 그러니까 9억부터 14억까지. 그러면 나머지 5억에 대해서 20%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 20% 해주니까 1억을 더 해주는 거죠. 자, 그럼 3억 6천에다가 여기에다가 한 1억 정도를 더하면 4억 6천이 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14억 아파트에 대해서 5억 6천 대출해줬던 거를 앞으로는 4억 6천, 1억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15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현금 부자들이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야, 정말 이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올 정도로 자, 이제 정말 뭐 강남으로 가는 길이 진짜 더 철옹성이 이제 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대책들은 고가 주택들에 뭐 이제 많은 대책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물론 퇴로도 하나 열어줬죠. 맞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3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뭐 68%까지 내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지금 요 기간 안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또 조금 아쉽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얘기들은 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도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온 많은 엇갈린 전망들이 있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의 여력들이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들도 많은데요. 자, 그 이유들을 보면, 자,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지표가 말하지 않느냐. 자, 부동산 3대 지수, 그러면 50대 선도 아파트 지수하고요. 또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고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거 있는데, 이 3대 지수가 지금 3개월째,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지금 12월까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일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이제 겨우 회복했다. 자, 9.13 대책 조정분이 이제 겨우 반납한 수준밖에 안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작년 2018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무려 13%였어요. 자, 근데 지금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또 올랐다는 건 아니란 이런 얘기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자, 사람들이 많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갖고 있고, 그렇죠. 이번 뭐 대책 나오고 나서도 그래도 더 올라갈 거다라는 또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데다가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럼 더 매물 안 내나. 자, 그럼 또 매물 품기, 이런 순환고리, 불의 순환고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더구나 돈이 계속 넘친다라는 거예요. 자, 풍부한 유동자금, 그렇죠. 1117조의 부동자금이라든지, 저 이번에도 지금 3기 신도시 빨리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3기 신도시가 되면 또 45조의 어마어마한 또, 그렇죠, 토지 보상금이 또 풀리게 되죠. 여기에다 뭐 광역교통망 하면 또 보상금이 풀릴 텐데, 자,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인 서울 부동산 쪽이나 뭐 광역시나 수도권 쪽에 우량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이번에 뭐 대책이 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더 나올 게 없다. 자, 내년 이제 총선 되면 개발 호재들 쑥쑥쑥쑥 나올 거고, 자, 이렇다면 이런 것들이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전국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 이미 10억씩 뭐 다 넘어가고 있죠. 이미 의왕까지도 10억이 넘어가고 있는, 자, 더더구나 지방의 미분양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 때문에 아마 10억 이하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쪽이나 지방 쪽은 더 들썩일 것 같은 이런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뭐 또 대책 나왔고, 자, 그렇지만 또 내년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유동성 풍부한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자극적인 전망보다는 추세선을 우리가 보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자, 지금이 상승 모멘텀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한 번 정도 꺾여서 조정적으로 가느냐, 이런 추세선들을 보면서 우리가 꼼꼼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규제보다는, 그렇죠, 뭐 규제 지금 이번이 이미 18번째예요. 종합대책만 지금 4번째거든요. 자, 규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또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공급이 지금 너무도냐 부족하냐, 자, 수요가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넘치냐 아니냐, 자, 유동성, 돈이 넘치냐 안 넘치냐, 자, 이런 시장 에너지를 주목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우리가 뭐 서울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 집을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만한 곳, 그렇죠, 관심 지역에 대해서 내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더더구나 지금 내년 한 해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고가주택들은 또 다시 한번 견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또 15억 이하, 9억 원 이하의 지금 또 주택들은 풍선 효과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개별 시장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